오늘의 내용은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모텔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모텔에서 일할 때 인간 밑바닥의 한계를 경험하고 봤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담담히 이렇게 제보를 했지만 당시엔 몹시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사연자분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그 모텔을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린 적이 있다고 해요. 카운터에서 친분이 있는 모텔 사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퇴실을 하던 모텔 손님이 카운터에서 항의를 했대요. 자기가 어제 잠을 자는데 계속 가위가 눌린다. 혹시 자기가 잤던 방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클레임을 듣고서 모텔 사장님은 문제가 없다며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님이 떠나가고 모텔 사장님과 사연자분이 아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사연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장님, 요새도 모텔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 사연자분이 근무했었던 모텔이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에 있었는데 그 모텔촌에선 종종 자살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일을 할 때 당시에도 2건 정도 자살 변사자와 마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말을 했대요. 자살은 아니고 저긴 그 방인데 있잖아 그 507호. 그 말을 듣고서 사연자분이 순간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사연자분이 여기 모텔에서 일을 했을 때 507호 저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너무나도 오래전이었지만 507호라는 방호수를 들으니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서 사연자분이 모텔에서 일을 했던 그때 그 당시의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이 모텔에서 오래전 정직원으로 3년을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일을 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더러운 걸, 못 볼 걸 다 보았고 그런 좋지 못한 기억들을 상당수 갖고 있는데 그 507호와 관련된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데요. 모텔촌의 위치가 강원랜드 근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밑바닥을 치닫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앳되고 젊은 여자 손님이 혼자 모텔에 왔다고 합니다. 워낙에 어려 보여서 사연자분이 혹시나 싶어서 그 여자분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대요. 그때 당시로 신분증 상에서 나이는 23살이었대요. 그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해요. 보통 이제 모텔 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곳은 젊은 남녀분들이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20대 초반 되는 여성분이 혼자서 모텔을 찾는 경우는 더욱더 드물다고 합니다. 거의 대개 카지노를 방문차 들리거나 뭐 어떤 출장차 들리는 중년분들이 주 고객이었대요. 카운터에서 잠깐 그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슬쩍 봤을 때 그 여성분은 뭐 딱히 가방 같은 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편안한 옷차림에 하룻밤을 계산을 했대요. 사연자분이 그때 줬던 방키 번호가 507호였다고 합니다. 뭐 약간 개인적인 호기심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뭘 꼬치꼬치 물어볼 그런 것도 또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늦은 밤 또 그 여성분이 찾아왔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 옆에는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중년 남자가 모텔 비용을 계산했고 사연자분이 방키를 건넸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혹시 507호는 안 되나요? 사연자분이 살짝 갸우뚱했지만 507호도 뭐 어차피 비어 있어서 그냥 묻지도 않고 507호 방키를 줬다고 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여성분이 찾아왔대요. 이번에도 혼자는 아니었고 옆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어제와는 다른 중년 남자였대요. 그때 이제 사연자분이 대충 짐작을 했대요. 아무래도 카지노 쪽 앵벌이인 것 같아 보였대요.
여기서 카지노 앵벌이가 뭐냐면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잃고 카지노에서 떠도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도박에 중독이 된 상태이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카지노에서 만난 남자들과 돈을 대가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래요. 이런 카지노 앵벌이 사례들은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사연자분도 그리 놀랄 만한 건 아니었는데 그 여성분의 경우는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카지노 앵벌이로 살아가는 여성분들의 연령대가 집안이 파탄난 주부분들이 많거든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후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대 초반은 처음 봤대요. 또한 얼굴도 정말 수수하고 예쁘장하고 피부도 너무 하얗고 몸도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아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까? 속으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도 또 그 여성분이 찾아왔대요.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다른 중년 남자와 같이 왔고 특이한 건 이번에도 507호 방을 찾았대요. 사연자분도 마침 또 그 507호 방이 비어 있어서 그 방키를 줬대요. 왜 507호만을 찾을까? 그때부터 이제 궁금했는데 여자분 옆에 일행도 있고 하니까 막상 또 묻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이 떠나시고 507호 방을 청소를 하면서 자세히 둘러봤대요. 여기 뭐가 있나? 그런데 특별한 건 없었고 특이할 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여성분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새벽 늦게 혼자 왔대요. 아마 그날은 마땅히 사람을 못 구한 것 같아 보였대요. 그때 이제 사연자분이 그 여성분에게 이제 말을 걸어봤대요. 왜 오실 때마다 507호 방을 찾으세요? 그러자 여성분이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해줬다고 해요. 낯선 것보다 익숙한 곳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여성분이 사연자분에게 주섬주섬 빵 하나를 건네줬대요. 사연자분이 여성분을 봤는데 손에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대요. 아마 편의점에서 빵이나 우유 같은 걸 사서 오는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사연자분이 이제 늘 하듯이 507호 키를 여자분에게 건넸고 여자분은 그 키를 바꿔서 방으로 뚜벅뚜벅 홀로 걸어갔대요. 사연자분은 멀뚱히 그 여자분의 뒷모습을 봤다고 해요. 축 처져 있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자기 또래 나이인데 마음이 씁쓸했던 거죠. 그날부터 사연자분은 507호 방키를 항상 따로 빼서 챙겨뒀대요. 그 여자분이 오면 그때마다 주려고요. 그렇게 1년을 그 여자분을 봤대요. 그 여자분은 항상 매번 다른 중년 남자들과 왔었고 이상할 정도로 해말 같다고 해요. 1년을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내니까 말도 좀 몇 번 나누고 약간 친근하기도 했대요. 그게 사연자분한테 참 괴리감을 줬다고 해요. 그냥 그 여자분은 너무 사람 자체가 선하고 해맑아 보여서 기분이 묘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그 여자분이 항상 507호 챙겨줘서 고맙다면서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캔커피, 호빵 같은 걸 사줬다고 해요. 사연자분도 뭐 주전부리 같은 거 주기도 하면서 약간 친해졌대요. 그 여자분은 옷은 또 매번 바뀌었는데 근처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건가 싶었대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혼자서 와서 자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집이 있으면 집에서 자지 않고 왜 모텔에서 자는 걸까 의구심도 한편으론 들었대요. 그렇게 여러모로 관심이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여성분과 안면을 트고 지낸 지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여성분이 모텔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발길이 갑자기 뚝 끊긴 거죠. 사연자분은 내심 속으로 섭섭하고 그랬대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정이 들었는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나?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고 여자분은 더는 찾아오지 않았대요.
사연자분은 500치로 방키를 볼 때마다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씁쓸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분이 예고도 없이 불쑥 모텔에 찾아왔대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자기가 알던 그 여자분과는 느낌이 상당히 달랐다고 해요. 피부는 창백하고 눈은 살짝 풀려 있는 것 같고 임신을 했는지 배가 불러서 한눈에 봐도 만삭으로 보였대요. 사연자분이 여자분에게 말을 건넸대요. 오랜만에 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자분은 형식적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대요. 사연자분은 여자분의 눈빛이 불안해 보여서 더는 뭐 말을 길게 걸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507호 방키를 건넸고 그 여자분이 키를 받아 챙겨가는데 그때 사연자분이 여자분의 팔뚝을 언뜻 보게 됐다고 해요. 여자분의 팔에는 주사 자국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아마 이제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상태를 의심해볼 상황이었죠. 사연자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못 본 사이에 약쟁이가 된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여자분은 만삭의 배로 힘겹게 507호로 들어갔고 사연자분이 한숨을 쉬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그제서야 뭔가 기억이 났다고 해요. 여자분의 발길이 끊기기 전에 기억이 있었는데 사연자분이 그 여자분을 마지막으로 봤었던 그날 밤 한 남자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 여자가 찾아왔고 아침에 퇴실을 할 때 그 여자분은 평소와 달리 눈이 좀 풀려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었대요. 당시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이제서야 돌이켜보니 그날 밤 동행했었던 남자가 아마 마약과 연관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대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자이든 타이든 그 여자분은 그날 밤 마약 주사기를 분명 꽂았을 것이고 그렇게 중독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마약 중독도 문제지만 마약이 중독이 된 상태로 임신을 하게 된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마약에 중독된 임산부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계속 마약을 할 것이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아닌 태아에게 마약이 들어간다고 해요. 즉 아기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공포거든요. 사연자분은 그날 밤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늦은 아침이 돼도 그 여자분이 퇴실 시간이 되어도 나오질 않기에 사연자분이 507호 방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대요. 그런데 반응은 없었고 조용했대요. 그런데 그때 사연자분이 순간 뭔가를 들었다고 해요. 분명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 여자분이 어젯밤에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을 한 거였죠. 사연자분은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문 밖에서 그 갓 태어났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너무 몹시 기괴했다고 해요.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기 울음소리였대요. 세상에 아기가 그렇게 울 수가 있나? 일단 사연자분은 방 안에서 여자분의 횡설수설하는 소리도 들리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싶어서 당장 카운터로 가서 마스터키를 챙겨와서 507호 방을 열었대요. 그렇게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를 보는데 사연자분이 오금이 저렸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서 입이 그냥 다물어지지가 않더래요. 침대는 피에 흥건히 젖어 있고 그 여자와 그 옆에 갓난 아기가 있었대요.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이야기와 무관한 참고 자료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약에 중독된 아기의 모습인데요. 이 아기처럼 그 모텔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바르르 떨었다고 해요. 탯줄이 잘려져 있었는데 아마 어젯밤에 그 여자분이 출산을 하고 나서 스스로 어떻게 한 모양인 거죠. 마약에 중독된 아기 눈은 뭔가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는 것 같았대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막 나더래요. 잠시 후 정신을 차렸는데 그 침대에 축 대자로 뻗어 있는 여자분과 순간 눈이 마주쳤대요. 그 여자분은 아기처럼
눈이 새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무섭게 보였다고 해요. 그 여자분은 사연자분을 보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해맑게 웃으면서 말을 했대요.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여자분은 병원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고 그 마약에 중독된 아기는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했다가 관련된 보호센터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후의 일은 사연자분도 모른다고 하네요. 사연자분은 아직도 그 사시나무 떨듯 바르르 떨던 마약에 중독된 아기의 모습과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에게 말했던 예쁘죠? 라는 말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